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두었다가 파혼 통보를 한 애비 신부님의 사연입니다. 결혼 준비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지만 시모와의 분쟁으로 파혼을 하셨답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파혼에까지 이르렀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파혼 통보를 하고 어제로서 파혼 과정을 마친 애비 신부였던 여자예요. 아직도 조금은 마음이 아픈 게 남아있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특히 꼴불견이었던 시모는 평생 얼굴 안 보고 싶지만 애비 신랑은 달랐으니까요. 그 남자랑 이런 식으로 파혼하고 헤어질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제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시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이견이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제 지인이라 제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고요? 아마 제 사연을 아는 분들 99%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그 남자가 만난 지도 어느덧 4년 정도가 지났어요. 4년 가까이 만나고 클 탈 없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나 그 사람이나 30대 초반을 지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둘 다 자리도 좀 잡은 상태였죠. 물론 아직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젊지도 않았으니까요. 출산까지 고려하면 결혼을 늦추어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슬슬 결혼하자. 자기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 근데 요즘 시국이 워낙 그래서 그럼 일단 결혼 준비하고 시국 좀 괜찮아지면 바로 결혼할래? 그게 좋겠어. 저나 그 사람이나 미신을 믿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언제 결혼하는 게 행운이 들고 언제 결혼하면 불운이 생기는 걸 믿는 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안이나 그 사람 집안이나 일치했고요. 덕분에 결혼 날짜는 일단 시국이 좋아지면 최대한 빨리로 정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잠깐,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신랑 신부죠. 그러니 저와 남편 될 사람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물론 양쪽 부모님이 조언해 주시거나 한 발 더 나아가 간섭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사셨던 만큼 인생 경험도 있으시니 아직 세상에 대해 덜 아는 저나 남편보다 잘 아시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결혼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시모가 날뛰었어요. 시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지쳐서 먼저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결혼할 때 시모가 이래라 저래라 했니? 말도 마, 시모가 원수야. 이 자리니까 말하는데 남편만 아니었으면 그년이랑 결혼식 전에 한판 떴다 얘. 정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시모가 대출받아서 애단해오라고 했니? 뭐라고? 그랬습니다. 시모한테 시달렸다는 제 친구들도 제가 겪은 일은 금시초문이더라고요. 물론 시모로서는 아들 결혼식 잘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도 한몫 챙기거나 잘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출받아서 애단해오라는 게 시모된 사람이 할 말인가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대충 이랬어요. 애야, 결혼식 준비 잘하고 있니? 물론이죠, 어머님. 아직 젊은 너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 결혼식을 하는 거니 이거저거 챙길 건 다 챙겨야 한다. 애당 같은 거 말이야. 요즘은 애당 같은 거 생략하는 집안도 있다고 하잖아요. 내심 우리 시모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 말처럼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 그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알아보고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요즘은 다르게도 한다지만 일단 기본 3총사는 갖추는 게 좋겠다. 기본 3총사요? 인터넷 검색하니 시모가 말하는 3총사가 나오더군요. 이불, 반상기, 수저 세트. 요즘 세상에 이런 것을 꼭 갖춰드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이랑 가방도 챙겨주렴. 네, 어머님. 시모가 너무 밝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다 합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선물에 300 정도 드리고 용돈으로 각각 200씩 드리고 가방은 300 해외 명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더군요. 시모와 대화 나누고 며칠 뒤 그 사람이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단 이야기 들었어? 들었어. 적당히 해드릴 예정이야. 그게 적당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친구들 받은 만큼은 받아야겠다고 하셔. 어머님 친구들이 뭘 얼마만큼 받았는데? 한 5천만 원어치. 처음에는 그 사람이 웃자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인터넷에서도 요즘은 많아야 애단비가 3천만 원이라는데 5천만 원이라고요? 터무니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단비로 제가 쓴 만큼 돌려주는 시부모도 있다고 봤거든요. 혹시 내가 그 정도 선물 드리면 그만큼 돌려주시겠대? 제 질문에 남편이 더욱 난색을 보이더군요.
그만큼 돌려주시기야 하겠어. 식사 한번 사주시고 가방 같은 거 하나 사주시겠지. 대체 뭘 샀길래 어머님 친구는 5천만 원어치를 받았대. 금으로 된 수저하고 따로 금붙이 좀 더 챙겨드리고 또 이불에 프라다 세트에 용돈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비용이 들 거야. 정말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모라는 사람이 애단받은 건 그렇다 쳐도 애단받아서 자기 자산 늘릴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 없는 자리로 가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애단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 전달해줬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5천만 원어치라고요? 꼭 5천만 원 맞추라는 게 아니다. 혹시 여유되면 더 해줘도 돼. 아니 전세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5천만 원 애단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왜 못 해주니? 멀쩡히 직장 다니고 저금도 한 애가 그 직장에서 번 돈이랑 저금을 남편 번 돈이랑 합쳐서 전세금 넣을 예정인 거 모르세요? 요즘 전세금이 갈수록 올라서 차라리 싼 집을 살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신혼집을 사면 돈이 더 필요할 테고요. 어떻게 어머님께 5천만 원 애단을 맞춰드려요. 애는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친구들은 다 그만큼 받았다. 어머님 친구가 얼마를 받든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점점 말이 오가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마침내 시모란 인간이 화가 났는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럼 대출 받던가. 저도 화가 나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집값 5천만 원 보태주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아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상황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또 지인에게 물어보았죠. 애단비를 대출받아서 내놓으라는 시모를 어떻게 대하냐고요?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파혼해. 그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 남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시모가 사이코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 친척 동생 이야기 들었지? 그러다 결국 확 돌아서 시모 밀쳤다가 시모가 벽에 머리 박는 바람에 난리 났다고. 친구와 지인들은 하나같이 파혼을 외치더군요. 제 마음도 점점 기울어가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도 상의해봤어요. 애단 5천만 원이 말 나오기 무섭게 펄펄 뛰십니다. 사돈년이 미쳤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애단비 5천만 원? 진짜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굳이 제가 파혼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도 자신감을 얻고 시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대출받을 생각이 들었니? 무슨 자신감인지 시모의 첫 마디가 이랬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파혼할게요. 뭐라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정말 욕심만 많고 못 배워먹은 사람이네요.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상종하고 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파혼하라고 하셨어요. 아직 서로 돈 들인 것도 없으니 그냥 좋게 헤어집시다. 바로 전화기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욕하기는 모양이 안 살아서 옆에 있던 우리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넘겨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종 현장에서 익힌 화려한 욕솜씨로 시모를 거품물게 했어요. 사돈 간의 욕설 전화가 오갔을 정도니 게임은 끝난 거죠. 그렇게 저는 파혼을 마쳤습니다. 남편이 될 뻔한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립지만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냥 혼자 살든 또 좋은 사람을 찾아보든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애단 문제가 심각하다더니 그 일로 파혼을 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문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빠르게 잘 끊으시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